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오늘은 레노버의 싱크패드 X1 요가 3세대, 이름도 참 길죠? 싱크패드 X1 요가 3세대 제품을 리뷰해 볼까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크게 관심이 있었던 제품도 아니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구독자님께서 이런 제품이 있는데 발매하자마자 저한테 보내줄 테니까 한번 써보지 않겠냐고, 구독자님이 빌려주신 싱크패드 X1 요가 3세대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 2주일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싱크패드 X1 요가 3세대는 4가지 사양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8세대 i5 제품 2가지, 그리고 8세대 i7 제품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빌려주신 이 제품은 그 4가지 중에 세 번째 제품, i7 중에 낮은 사양으로 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i7 8550U CPU가 들어있고, 그리고 16GB 램이 박혀 있습니다. 이 제품 정도면 사양으로서도 꽤 고급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200만 원이 넘어요. 거의 210만 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싼 노트북 빌려주셔도 되나 모르겠어요. 제가 새 거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까가지고 처음 세팅했거든요. 일단은 이 제품이 이렇게 대중적인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으로 보나 여러 가지 만듦새로 보나 저는 이거 까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었냐면, 이거는 약간 윈도우계의 맥북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일단은 1.7cm라고 돼 있던데, 요즘은 사실 이 두께가 그렇게 막 새삼스럽게 막 엄청 얇다 뭐 이런 정도의 두께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얇은 축에 속하고요. 싱크패드 전통이라면 아무 꾸밈 없는 까만색 바디, 정말 밋밋하기 그지없는 이 까만색 바디, 굉장히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뭔가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요. 컨설팅 컴퍼니라든가 전통적인 그런 비즈니스 기업에서는 싱크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로고는 새로운 로고인데, 싱크패드 요 새 로고에 I자에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와요. 이게 옛날에 저 애플 로고에 불 들어오듯이 이렇게 은근히 나 명품 입네 하고 티내는, 요 싱크패드 로고의 빨간색은 빨콩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키보드 한가운데 있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조이스틱을 의미하죠. 이거는 진짜 안 써보신 분들은 몰라요. 이 빨간 콩을 가운데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고, 지금은 터치패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그 터치패드가 굉장히 후지던 시절에는 이 빨간 콩이 굉장히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싱크패드 쓸 때는 딱히 마우스를 별도로 휴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잘 썼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검정색, 빨간색, 또 검빨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딱 준 요 느낌. 빨간색으로 막 장식을 뭐 여기 막 줄이라도 막 더웠다든가 이러면 되게 좀 촌스러워질 수 있었는데, 정말 살짝 티내는 거죠. 아주 살짝 포인트 딱. 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아수스 ROG 노트북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이제 검빨 검주황을 쓰고 있는데, 이거 보다가 그거 보면은 좀 유치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레노버 X1 요가잖아요. 요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요가 기능 때문인데, 자, 노트북이 거꾸로 접어집니다. 네, 노트북이 허리를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 완전히 거꾸로 접어지고요. 이렇게 두면 그냥 태블릿이죠, 뭐 태블릿 PC처럼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거야 사실 이제 막 새삼스럽지 않죠. 이제 서피스 프로도 있고 갤럭시 북도 있고 뭐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뭐 이제 신기하거나 하진 않는데, 레노버가 자랑하는 또 라이젠 4 키보드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젠 4 키보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뒤로 접는 순간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지금 눌리지 않아요. 빤빤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라이젠 4 키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피게 되면, 각도가 다시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키보드가 쏙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넘어갈 때 키보드가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쏙. 처음에 저는 이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메커니즘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게 왜 서피스북이나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분리시켜가지고 타블렛으로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아이패드 쓸 때도 아이패드 프로에 왜 키보드를 같이 휴대를 하다 보면 그게 붙였다 뗐다 귀찮아가지고 또 키보드 웬만한 상황에서는 잘 안 붙여서 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얇은 두께에 반대편으로 딱 접어버리면 키보드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휴대하면서 타블렛을 썼다가 그냥 일반 PC로 썼다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전환이 돼요. 그 X1 요가 3세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뭐 터치 스크린이 있다던가 펜이 들어있다던가 하는 것들은 둘째 문제고, 어쨌든 저는 이 키보드가 쏙 들어가게 해줬다는 게 이 노트북의 가장 큰 특장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의 뭐 컴퓨터상의 뭐 윈도우 10에 뭐 속한 기능들이나 이런 거는 제가 특별히 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뭐 윈도우 10 몰라가지고 야 윈도우 10에 이런 기능이 있대 하고선 이거 사실 건 아니잖아요. X1 요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윈도우 10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레노버 페이지에도 갔더니 뭐 윈도우 10에 대한 기능이 되게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뭐 코타나가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얘기해봤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간만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건 패스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제품을 구매하려고 고려하시는 분들은 접히는 기능과 또 하나는 펜 때문에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펜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펜이 이 옆구리에 들어있거든요. 일단 이 펜은 아쉽게도 충전식 펜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거의 터치감은 와콤 타블렛 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앞에 그것 때문에. 앞에 팁 때문에? 앞에 팁이 사실은 와콤하고 거의 비슷한 팁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서피스라던가 이런 제품에 속해 있는 펜들보다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와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필압 입력도 잘 됩니다. 아쉬운 건 있어. 아쉬운 건 어떤 게 있습니까? 펜이 얇으니까 사실은 그걸로 되게 구체적인 작업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 펜이 좀 얇아서 그립감이 조금 아쉽다. 그립감이 아쉬워. 왜냐면 무게도 너무 가볍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삼성 갤럭시 노트 같은 데 쓰는 이제 S펜 같은 경우도 얇은 펜이라서 좀 그립감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S펜이 그나마 괜찮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본체 안에 펜이 수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점은 휴대성에서는 정말 편리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펜 위쪽에 충전 단자가 노출이 돼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게 잘못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이 단자가 헐거나 하는 경우는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점이고 대신에 얘가 본체에 수납을 해놓은 동안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휴대를 하고 있으면 언제나 충전된 상태의 펜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아이패드 프로 이게 뭡니까? 전 진짜 이거 충전할 때마다 되게 불안해요. 이게 누가 치잖아요? 이게 아주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아주 쉽게 부러지거나 단자가 나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펜이 부러지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단자가 나가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만들었지? 뚜껑도 잃어버려. 맞아요. 뚜껑이 있으니까 또 뚜껑도 잃어버리기 쉽고 이게 아이패드 프로 다 좋은데 이게 아주 최악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수납하고 수납 중에 충전되고 그래서 언제나 꺼내가지고 쓸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편리한 점입니다. 서피스 프로나 갤럭시 북 같은 경우는 이 펜을 수납을 하진 않죠. 별도로 옆에서 이렇게 자석으로 붙인다고 편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편해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 보면 그 자석 떨어져가지고 막 돌아다니기 일쑤고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얇잖아. 얇은데 요거 쏙 들어가는 데까지 공간 활용을 매우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급 제품이면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비싸다 하지만 서피스 프로에 비하면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서피스 프로가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만족도는 저는 이게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이제 키감 같은 거. 키감이요? 키감 매우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특별히 기계식 키보드도 아니고 이런 노트북 키보드류에서 키감을 논한다는 게 좀 의미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노트북 키보드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키감을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사무용으로 일반 맥북을 쓰고 작업용으로 맥북 프로를 쓰고 있는데 맥북 프로 요즘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키감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얄팍해진 키감, 그 버터플라이 키인가 그거 이게 내가 400만 제 노트북 400만 원이에요. 제 맥북 프로 CTO 해가지고 400만 원짜리인데 내가 4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쓰면서 이딴 키감을 하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싱크패드가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용 노트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키감에는 항상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레노버에서 이 키보드만 따로 파는 거 아세요? 노트북 키보드만 따로 팔아요. 이게 하판에 있는 키를 그대로 떼가지고 빨콘까지 합쳐가지고 이것만 따로 파는 제품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노버의 이 키감과 빨콩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나 다른 노트북을 쓰시더라도 그걸 쓰고 싶은 사람 써라라고 해가지고 이 하판만 따로 팔 정도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만 작업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렇습니다. 따로 뭔가 우리 같으면 노트북을 쓰면서 뭔가 장비를 덧붙여서 쓰는데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다 작업. 네, 맞아요. 회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노트북을 쓸 때는 저희가 장시간 작업할 때 별도의 키보드를 붙이거나 별도의 마우스 붙여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싱크패드 유저들은 잘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예전에 비하면 좀 얄팍해졌죠, 키감이. 하지만 다른 것들에 비하면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뭐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용 혹은 뭐 기획회의용 이런 용도로 쓰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런 종류의 제품들이 광고하는 그런 시츄에이션들 있잖아요. 그런 사용 시나리오들, 뭐 서피스를 들고 가서 이렇게 펴가지고 함께 보고 이렇게 뭐 터치 스크린을 눌러가면서 뭐 기획회의를 하세요 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종류 제품들을 다 꺼져. 이게 그런 사용 시나리오에서는 가장 좋은 사용성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펴서 사용을 하던, 뒤집어서 사용을 하던,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여주면서 뭐 사용을 하던 여러 가지 상황에 좋은 사용성을 보여주고 있고, 화면도 괜찮아요. 화면도 지금 현재 14인치인데 저는 처음에 14인치라고 해서 이게 무슨 14인치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제가 좀 이렇게 크다고 못 느꼈던 게 무게가 가벼워서도 있는 것 같아요. 얇기도 얇고 무게도 1.4kg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고요. 또 가벼운 데에 비해서는 또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써봐서는 한 대여섯 시간 그냥 너끈히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 사양에 보면은 뭐 열몇 시간도 간다고 돼 있는데, 그거는 정말 뭐 밝기를 최저로 하고 뭐 정말 조금만 사용했을 때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사용해본 여러 가지 이제 윈도우 노트북 치고는 그냥 괜찮은 사용 시간을 보여주는 것 같고, 뭐 배터리로는 뭐 LG의 뭐 올데이 그램이라든가 뭐 다른 강력한 애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갖고 다니면서 뭐 반나절 정도는 사용할 정도의 배터리 타임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스펙을 보자면 16기가 램이니까 램 쪽에서는 별로 아쉬움이 없는 것 같고, CPU는 다만 이제 i7 8550U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전력 CPU가 들어있으니까 그 지점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뭐 스케치 앱을 실행을 해보던가 뭐 다른 이제 사무적인 용도로 뭐 인터넷 서칭을 한다든가 뭐 이런 데에는 사실 전혀 아쉬움이 없는 수준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고사양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같이 뭐 프리미어 렌더링을 돌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CPU보다 그래픽 카드가 좀 아쉽더라고요. 딴 거는 좀 아쉬움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제품에 하나 아쉬운 게 그래픽 카드였습니다. 인텔 내장 그래픽 620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인텔의 HD 620이 대체 어느 수준의 그래픽 카드냐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예전에 지포스 910M, 920M의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기대보다 많이 낮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요즘 3D 카드를 요구하는 그 게임들? 이런 거는 거의 좀 힘들지 않나? 요새 여러분 데스크탑이라고 치면은 아무리 저 지포스 싼 거더라도 1050은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픽이 좋다고 생각하는 나루토 질풍전 4를 한번 깔아봤어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가 막 화려하게 안 나와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느려. 못 돌려. 이게 엄청 빠른 액션 게임이야 원래. 슬로우 모션. 죄송합니다. 제가 비싼 비즈니스 노트북에 네, 신뢰를 한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너무 느리다. 이거는 게임은 그냥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할 때만 쓰라고 그런 거. 그렇죠. 게임하지 말고 일해라. 게임하지 말고 일하세요.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이렇게 비싼 노트북 사면 가끔 갖고 다니다가 여가 시간에 좀 게임도 할 수 있는 건데. 난 돌려서 유튜브, 넷플릭스 보니까 좋던데. 그래요. 유튜브, 넷플릭스 보세요. 게임하지 말고. 이런 면에서는 아소스 ROG 노트북이 또 쓸모가 있네요. ROG 노트북 게임 쌩쌩 잘 돌아요. 디자인은 완전 깨죠. 자, 봅시다. 그럼 나머지 이 사이드를 보면 썬더볼트 포트가 2개가 있는데요. 썬더볼트 포트와 USB 3.1 포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양은 같이 있지만 이 번개 모양 마크가 있는 게 썬더볼트 포트입니다. 썬더볼트는 썬더볼트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거나 썬더볼트 저희 같은 경우 오디오 작업용 인터페이스를 연결하거나 할 때 쓰이는 아주 고급 포트예요.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썬더볼트 포트 2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 하이원은 되니까 USB 3.1 기기들을 연결을 해도 소화가 되고요. USB A 타입의 포트도 하나 있고,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 USB A 타입 포트와
랜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작은 포트가 하나 있고 헤드폰 단자가 있고 그리고 HDMI 풀사이즈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맨의 노트북이라고 하면 사실은 풀사이즈 HDMI 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맥북 프로 최근 그 터치바 모델로 넘어오면서 이전까지 있었던 풀사이즈 HDMI 포트가 사라진 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풀사이즈 HDMI 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디 뭐 프레젠테이션을 간다던가 뭐 프로젝터 같은 걸 연결할 때 혹은 뭐 어디 현장에서 TV 화면 같은 거를 연결할 때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다던가 굉장히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이 풀사이즈 HDMI 포트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 비즈니스용 노트북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참 포트 하면은 또 테스트를 하나 해봐야죠. 이제 아답터를 빼고 배터리 상태로 이 외장하드가 인식이 잘 되는가 이 테스트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노트북이면 당연히 뭐 외장하드는 뭐 굳이 뭐 꽂아서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모 노트북 때 외장하드 안 돼가지고 그 방출했다고 정말 대차게 까는 리뷰를 올렸다가 뭐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모든 노트북이 안정적으로 외장하드를 돌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꼭 해봐야겠습니다. 자, 외장하드 꽂고 잘 되네요. 잘 됩니다. 잘 되는 게 정상이겠지. 안 되는 애가 이상한 거죠. 걔는 왜 안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용 노트북으로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진짜 뭐 다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노트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노트북은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물론 이제 i7 정도 들어있으니까 성능상으로도 뭐 크게 아쉬운 점이 없긴 하지만 이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급스러운 재질감이라던가 지금 만져보면 굉장히 유광도 아니고 무광에 그 무광이면서도 너무 무광티 안 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게 뭐라 그러지? 좀 반질반질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까끌까끌한 느낌도 아니고 이 무엇도 아닌 이 재질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스피커는 바닥을 향해 출력이 됩니다. 뭐 소리가 그냥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뒤에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 사이즈네요.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 그리고 옆에 심카드 포트가 있습니다. 원래는 옵션으로 그 LTE나 3G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구매하신 분이 그 옵션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답터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아답터는 요만한 사이즈인데요. 45W짜리 아답터가 들어있습니다. 45W라고 하면은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87W로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45W면은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게 괜찮을까? 충분할까? 라고 의구심이 좀 들었었는데 충전 속도는 그렇게 아쉽진 않더라고요. 괜찮았고 여러분들이 X1 요가 3세대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윈도우 노트북을 쓰는데 나 좀 명품 쓰고 싶다 이제 맥OS는 익숙하지 않아서 안 쓸 것 같고 윈도우에 익숙한데 나 진짜 고급 노트북 좀 쓰고 싶다 돈에 여유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를 만한 노트북인 것 같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 고려하실 것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가 생각은 들어요. 뭐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거는 요 뭐 캠이 박혀 있다던가 아니면 여기 지문 인식 단자가 있다던가 한 것들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사용을 해봤을 때 좀 완성도 높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느낌? 왜냐면 예전에 레노버로 싱크패드가 처음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 저가형 싱크패드에 대한 욕을 엄청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그랬냐면 뭐 키보드 상판 하판 사이에 단차가 뭐 있어서 뭐 들뜨고 뭐 예전 같지 않네 뭐 하드웨어적인 완성도가 정말 예전 같지 않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요 X1 요가 3세대 제품을 봐가지고는 그런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진짜 완성도 높은 제품인 것 같아요. 훌륭하네. 카메라 가리는 스위치가 또 있구나. 그거 왜 해킹해? 아 해킹 우려 때문에? 이것도 그럼 잘 쓰시겠네요. 카메라 가리는. 와 진짜 저도 갖고 싶어요.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좀 겉핥기식 리뷰를 하긴 했지만 2주 동안 제가 사용을 해본 바로는 갖고 싶은 노트북이네요. 가격만 아니면. 가격이 좀 비싸. 200 초반대의 가격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갖고 싶습니다. 일단 고급 노트북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X1 요가 3세대 한번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빌려주신 구독자님 참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재미있는 제품 2주 동안 잘 써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리뷰들 함께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제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